이번 시간에는 이제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는 암기 코드가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인데 임채 결정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뭐래요? 야, 좀 쉬어라 좀. 좀 쉬어. 좀, 좀 쉬어. 라고 자꾸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씨. 그랬대요. 그래서 임채 결정, 쉬어쉬어 명령, 인시. 그랬네요. 임채 결정, 쉬어쉬어 명령, 인시. 자, 임등치. 첫 번째. 임등치 사유를 위반했을 경우 뭐 줄 수 있다? 업무정지. 손 들인다고 했잖아요.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앞에 다 했던 거죠, 우리가.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동안 한 번 위반했을 땐 업무정지 주는 거예요. 그냥 임등치, 그냥 업무정지 해도 되고.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업무정지할 수 있다. 5. 최근 1년인데 1회 위반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등치는 업무정지 줄 수 있다. 다음 2번. 최근 1년 동안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또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게 걸렸다 이거죠. 과앞에 2개입니다. 과앞에 2개. 업 또는 과를 2방 먹고 또 과태료 사유 위반했다고. 잠깐 볼까요? 아까 시간에 했던 건데 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업 또는 과를 2방 먹고 또 과 위반했다고. 그러면 업 또는 과를 2번이라는 말은 과과일 수도 있고 과업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2방 먹고 과위반, 과위반, 과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건 예외가 없네요. 과합이 2개는 다 업무정지입니다. 과합이 2개, 과합이 2개는 다 업무정지. 근데 맨 밑에 걸 시험이 좋아하거든요. 업 2개 먹고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또 업무정지 주잖아요.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밑에 보면은요. 업 2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절등치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위에는 업 2개 먹고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게 걸렸는데 과태료를 안 주고 업무정지를 준 거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건 업 2개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는데 업무정지를 주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다는 얘기죠. 다릅니다. 그래서 과합의 2개는 다 업무정지다. 과합의 2개.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규칙이 좀 보입니다. 과합의 3개, 과합의 3개, 과합의 3개는 다 뭐예요? 다 임등치, 임등치, 임등치. 과합의 2개 있으면 다 뭐예요?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 있어, 공식. 2 플러스 과는 업무정지고 3 플러스 과는 임등치예요. 이건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찬 쪽에 적어두시면 돼요. 2 플러스 과는 업무정지, 3 플러스 과는 임등치다. 이게 앞장에 있었어, 앞장에.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73쪽에. 73, 여기다 한꺼번에 써놨습니다. 2개, 2개, 2개 먹고 가위반하면 다 뭐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다.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지. 2 플러스 과는 뭐고? 업무정지. 3 플러스 과는 뭐다? 임등치. 임등치다. 이런 데다 적어놓으면 돼요. 항상 예외 없는 공식입니다. 항상 예외 없는 공식. 자, 업무정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과합이 2개, 과합이 2개, 과합이 2개 했습니다. 과합이 2개, 과합이 2개는 업무정지. 3번 아까 우리 절등치 있었던 거잖아요.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인데 2월에 해소원했다. 절등치.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인데 2월에 해소원했다. 순수 업무정지. 지금 비교를 해두셔야 되겠죠.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적어놨죠. 사원 임원이 결격이다. 2월에 해소하면 절등치. 소공보조원 결격인데 2월에 해소하면 순수 업무정지. 또 비교해놨고. 그 다음에 4번이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 우리 개공의 의무.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습니다. 중개대상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거래용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했다. 해서 정지. 정지니까 업무정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걸 이렇게 유난히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우리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대부분 취소 쪽입니다. 여기는 업무정지만 주는 겁니다. 업무정지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6, 7번은 우리 셔잖아. X 8개. 전속중개계약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그 다음 확인 설명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 안 했지. 서명 날인 안 했지. 거래계약 교부 안 했지. 보존 안 했지. 서명 날인 했지. 전부 다 순수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주는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정지만. 8번은 우리 이제 그 개공에 대한 감독상 명령인데 이 감독상 명령을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은 최근 20년 동안 없었고요. 일단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전부 다 업무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한마디로 그냥 개겼다는 얘기죠. 왜 개겼어? 찔리는 게 있으니까요. 공무원이 들어와서 날 조사하면 나노를 자격 취소받을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죠. 던져서 막으면 나 뭐 준다? 업무정지. 구체적으로 개기는 방법이 적혀있죠.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래잖아요. 공무원이 들어와서 계약서 갖고 와. 건조하게 말해야 돼.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거부. 싫어요. 당황하죠. 이거 미쳤나 이거. 내가 직접 찾을게.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은 방해. 다리 걸어. 다리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이 웬만하면 피곤해서 떠나지. 업무정지고 떠날 텐데 필사적으로 기어다니면서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최후의 방법은 기피. 딴짓거리 하는 얘기죠. 물짝 뿌리고 대청소하는 거예요. 먼지 털고, 덤블링, 댄스, 줄넘기 이렇게 촐랑초사 까불고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공무원식 우리 얼음땡이에요. 공무원이 얼음하고 떠납니다. 그게 얼음이 뭐예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얼음! 업무정지.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했으면 얼음! 업무정지입니다. 9번은 무조건 인장은 정지죠. 인장 정지.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인장 정지. 인장 정지. 10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과징금. 우리 시정조치과징금 약간 여기 보시면 약간 임등취에서 시정조치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취. 다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취잖아요.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예요. 근데 2년 동안 1회 나누고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다시 시정조치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취.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입니다.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회면 임등취, 2년 동안 한 번일 때는 업무정지가 될 것이다. 자, 다시 임최, 결정, 명령, 인시. 자, 됐고. 여기서 1번은요. 1번은 임등취 사유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 2번에서 10번까지는 오로지 뭐만 주는 거? 업무정지만 주는 순수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니 2번부터 10번까지 문제 낼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업무정지할 수 있다. O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있잖아. 우리 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다. 업무정지만. 자, 그래서 여기다 또 여기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습니다. 우리 금지인은 임금,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도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이렇게 푸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거짓기대 둘계약서. 우리 아까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취. 거짓기대 둘계약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도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법인이 최근 1년 동안 겸업을 한 번 위반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도 O잖아요. 업무정지할 수 있다도 O.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과배 두 개는 다 업무정지. 근데 업 앞에 업 두 개는 절등취. 이건 아까 했고. 여기 또 셔네. 전속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로 자주 출제된다. 무조건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 됩니다.
자, 이거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정지 절차 기준. 1번 문장도 한번 출제됐는데,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으며, 여기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는데,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을 때,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줄 수도 있고, 법인 전체를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더라 이거죠. 이게 이 법조문 만들어진 지가 2005년이에요. 2006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 법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 위반했어도 법인 전체가 다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좀 심하구나, 좀 과하구나. 그래서 분사무소만 따로 업무정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따로따로 업무정지도 가능해요. 근데 이걸 업무정지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명해야 한다. X로 냈었죠. 이렇게. 딱 이만큼만 내가지고.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X. 이렇게 해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어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다음 2번 업무정지 기준 국토부령으로 별표 2로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별표 2가 좀 더 자세히 만들어진 게 있긴 한데 이 정도 마시면 돼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가중해도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업무정지 기준 좀 외워보면은 우리 이제 자격정지와 잠깐 비교해 볼까요? 자격정지가 금, 이, 불, 서, 확인, 인 이래서 자, 이거 금이둘 6개월이고 이건 약하니까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안 했다. 이거 거래계약서 이쪽이잖아. 지금 인장, 서서인 이거는 다 3개월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전속중개계약 쇼 3, 확인 설명 쇼 3, 거래계약 쇼 다 3자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인장도 3.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아까 얼음 이거를 뭐 굳이 6자를 여기다 끼울 일 없잖아. 이것도 3으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이제 쇼 333 철랑초사까불 얼음 이것도 3. 아까 얼음 그랬잖아. 얼음 성당 딱 3개월. 인장도 3개월. 그럼 이제 그게 6인데 그 기준선이 여기야. 4번의 첫 번째 줄까지는 6개월. 그럼 그 이유가 3개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임, 최, 결, 정, 6, 그 다음에 여기 지, 그 다음에 셔, 명령, 인시, 이쪽이 이제 3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야 외우기 쉽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임등치 사유 가지고 업무정지를 준다면 6개월을 때려야 정상이 아닐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 야, 최근 1년 동안, 야, 너 어떻게 최근 1년 동안 2번이나 먹었, 너 어떻게 너 푹 쉬어. 6개월. 그렇죠?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푹 쉬어라. 6개월 이거죠? 3번은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2달 넘게, 이거 침 흘리네. 사무실 흥건한, 워터파크, 6개월 푹 쉬어. 좀 흥분해야 돼. 일부러 흥분해요, 그냥, 여러분도. 야, 어떻게 너 그런 애들을. 사무실 워터파크 6개월. 자, 워터파크 6개월입니다. 자, 푹 쉬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야, 너 어떻게 푹 쉬어. 어떻게 푹 쉬어. 그리고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과하면, 좀 지쳤네? 3개월. 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자, 어거지 하는 거, 어거지. 자, 임등치 6개월.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2번이나 푹 쉬어?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을 푹 쉬어? 너 어떻게 거짓 공개할 수가 푹 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 없이 통과하면 3, 3. 10번은 단계별로 만들어져서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훌륭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업무정지 기준이 국토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야. 이게 만들어져 있고 2분의 범위 안에 가중 경험할 수 있죠. 6개월을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뭐 업무정지 사유를 2개 위반한 거 흘렸다.
두 개 위반은 걸린, 하나는 뭐 이것도 3개월짜리고 이것도 3개월짜리 두 개를 위반한 게 걸렸다고 지금. 그럼 이제 둘 중에 큰 것 중에 2분의 1을 더 가중할 수도 있거든요. 가중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더 세게 때리는데 그래도 절대 6월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더라.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3년 안에 적발이 안 됐다는 거죠. 3년이 넘어서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못한다. 일종의 공소시효 이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예를 들어서 확인설명서를 내가 오늘 교부하지 않았어 지금. 업무정지 위반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적발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때리죠. 2년 만에 적발됐다? 우리도 때리는 거예요. 근데 3년 넘어 적발되면 안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위반했는데 3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푹 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등록한청에 전화해야 돼. 뭐라고 전화해? 나 못 잡더라. 이렇게 전화해야 돼. 끊기냐 할 말 있어. 때려봐. 3년이가 3번 해야 돼. 그래도 못 때려. 못 때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업무정지에만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등록 취소와 자격 정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아까 이렇게 우리 개공이가 때려봐 못 때렸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옆에 소공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나도 전화해. 나 자격 정지 받고 3년 지났다. 때려봐. 그럼 와서 때려. 자격 정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 그 소식을 들은 옆집 개공이 너무 웃기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또 자기를 전화해. 나 등록 취소 위반하고 3년 지났다. 때려봐. 와 있어. 때려. 공무원이 그래. 헷갈렸지. 업무정지만 있다. 등록 취소는 없다. 푹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욕시점이지 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정지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한 년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이 제도가 있어요. 조금만 연습해 보면요. 자, 업무정지 시효제도 똑같은 겁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험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OX 풀어볼까요? 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때는 할 수 있다? O. 그렇죠. 업무정지 1년이면 때리는 거죠. 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면 할 수 있다? O. 업무정지 2년. 그럼 때리는 거죠. 근데 자격정지 그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X. 그런 거 없다고요. 자격정지는 이 제도가 없다. 또 등록 취소 처분 그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X. 그런 제도가 없다니까. 등록 취소는 없고 업무정지만 이 제도가 있더라. 그렇구나. 업무정지만 이 제도가 있더라.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다 마쳤고 행정처분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잘 나오고 좀 내용이 좀 쉽지 않죠. 자, 개공이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 다시 개설 등록했습니다. 그럼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뭐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할게요. 자, 2번. 이번에는 이 시험이 아직 안 나왔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표자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구나. 그러면 대표자가 폐업 신고 전에 그 법인인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대표자가 이제 무엇으로 다시 등록했느냐, 뭐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개설 등록했어도 상관없고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했어도 상관없어요. 대표자가 폐업 신고 전에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예요. 여기 그림 있는데 제가 PPT로 그림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고 하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개공이가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으면 폐업 전에 지위에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받았던 적이 있어. 이미 업무정지 이미 받은 기록이 있고 폐업 전에 과태료를 받은 기록도 있어 지금. 받았는데 그리고 예전에 받은 기록이 있었는데 폐업한 거고 나중에 다시 등록한 거죠. 이때 예전에 저 받았던 기록이 이날 승계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때 내가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게 적발되었다. 그러면 과태료 안 주고 또 업무정지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과앞에 두 개는 업무정지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항상 최근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최근 1년이니까 하면 누적해서 처분하잖아요. 근데 최근 1년 이내 것이 만약에 이때까지다.
이때까지 하면은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것만 승계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업무정지 처분,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업무정지 처분,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째부리부터 이가 중요한데 당연히 이걸 3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으로 외우셔야 돼. 째부리부터 1년간. 시작. 째부리부터 1년간. 예를 들어보죠.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자, OX? 왜 틀렸어? 그렇죠.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뭐? 째부리부터 1년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째부리부터 1년간. 또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5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돼야 한대요. 안 되죠. 1년 넘었잖아 지금. 또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0개월이 된 때 재등록한 개공이 승계된다. 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업무정지 처분,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 무슨 날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 어디가 중요하다? 째부리부터 1년간. 여기가 중요하다고. 째부리부터 1년간.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 이건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 승계되는 거고 이건 폐업 전에 내가 위반했던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거. 폐업 전에 위반했던 걸 재등록한 이후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그림 있죠. 여기는 그림을 우리 이제 도의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게 더 이해하기 좋을 테니까요. 자, 개공이가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불러줍니다. 폐업기간. 내가 폐업 전에 위반했던 사유가 있는데 적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거죠. 폐업을 한 거고 다시 등록을 했다 이거죠. 근데 재등록한 이후에 폐업 전에 위반 사유가 적발이 된 거예요. 이 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느냐 이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내가 폐업 전에 등록증 대여를 위반했어. 이거 절등치잖아요. 이걸 위반했는데 안 걸리고 폐업, 다시 등록. 폐업 전에 위반이 지금 걸렸다 이거죠. 그랬을 때 등록 취소할 것이냐. 이거는 이 폐업 기간을 따진다는 거죠. 우리 등록 취소가 되면은 몇 년 결격이에요. 3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을 몇 년 잡아서 3년 잡아서 3년을 초과한다면 폐업 전에 저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겠다. 근데 3년 이하일 경우는 저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겠다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2년이라 합시다. 2년. 폐업 기간이 2년이라 하자. 그러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이때는 3년의 결격을 통으로 적용은 아니고 여기서 몇 년은 2년은 빼준다. 폐업 기간은 공지해 줍니다. 그럼 이제 등록 취소가 되고 1년 지나면 다시 등록돼. 이거 앞에서 다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내가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었구나. 확인설명서 교부하자는 건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이게 지금 적발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기간을 좀 짧게 잡겠지. 짧게.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6개월로 잡지 않고 1년으로 정한 건 제가 정한 거 아니니까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년을 초과했구나. 그럼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업무정지 하지 않을 거예요. 1년 이하구나. 그럼 폐업 전에 사유로 업무정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업무정지는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이잖아요. 아무리 길어 6개월인데 우리가 이 기간을 10개월이라 잡아봅시다. 10개월이면 폐업 전에 저 사유로 지금 업무정지를 하는 거잖아. 하잖아 지금. 여기서 근데 10개월을 빼면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없어요. 이걸 빼준다는 규정은 없어요. 정확하게 공제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만들어져 있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아까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좀 이쁜 색깔로 골라볼까? 다른 걸로? 이걸로 골라봅시다. 형광색이네. 자, 얇은 펜. 자, 지금 뭐냐면은 이거예요. 업무정지는 이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은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지 않는데, 근데 업무정지는 또 앞장에서 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별도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야. 다른 얘기. 이건 무슨 기간이? 폐업 기간이 얼마를 넘으면 1년을 초과했을 때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건 밑에 있는 문장은 중개업을 쭉 하더라도 계속 하더라도 위반하고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안 때린다는 건데, 이 제도가 업무정지에만 있고 등록 취소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등록 취소는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게 없다니까요. 등록 취소는 반드시 무슨 기간이?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었을 때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이것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록 취소 위반하고 받지 않는 방법은 3년 초과 폐업하기. 다시 등록 취소 위반하고 받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3년 초과 폐업하기. 또 업무정지 위반하고 받지 않는 방법은 1년 초과 폐업하기, 3년간 피해 다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초과 폐업하기, 3년간 피해 다니기. 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3년 초과 등록 취소 X, 1년 초과 업무정지 X. 자, 폐업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했구나. 3년 이내에 다시 등록했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겠지. 그럼 얼마 초과했다? 3년을 초과했구나. 폐업하고 재등록했다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겠지. 또 3, 4.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했구나.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겠지. 1년 초과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할 수 없겠지. 5번도 시험에 나와요. 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간과 사유 다 고려해야 됩니다. 두 개 다 고려해라. 폐업의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내기도 한다고. 그럼 이게 뭐 2년 6개월 그러면 때려, 3년 6개월 안 때려, 15개월 그러면 안 때려, 10개월 그러면 때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업무정지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업무정지로 옳은 거. 자, 옳은 걸 찾는데 조금 오래전 문제지만 괜찮아요. 시험 문제 풀 때 이름은 광역시장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시도지사라고 읽어요. 자, 시도지사는 업무정지 시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X. 업무정지는 누가 때리니까? 등록관청이 하니까. 근데 자격정지 이러면 또 맞겠죠.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2번은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3번은 2번 업무정지 받았는데 다시 업무정지를 위반했어요. 그럼 업무정지는 절동치죠.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하고 2년이 되었구나. 그럼 할 수 있다죠. 있다. 5번은 우리 개공이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면 이거는 기준이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죠. 6개월짜리 기준인데, 근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서 넉 달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죠. 2분의 1 범위 안에 감경 3, 4, 5가 가능하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쪽 행정처분 승계 옳은 걸 찾아봅시다.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라고. 13개월이면 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에 업무정지 위반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고 해야죠. 없다. 13개 1년 초과했잖아 지금. 그 다음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했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게 승계된다. 3년 6개월 재등록한 개공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의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게 했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9개월이 됐을 때 재등록한다면 승계된다. 5입니다. 5. 다음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에 의로 행정처분할 때 폐업 기간,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여야 한다. X. 그래서 행정처분 다 끝났어 드디어. 그냥 형벌로 갑시다. 형벌. 이쪽은 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문제 단순합니다. 3-3을 다 골라라. 1-1을 다 골라라. 법정형이 다른 걸 골라라.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3-3 외우는 방법은 무거, 관직, 쌍투, 꾸단 더하기 업무 방해 행위 5개. 3-3은 무거 안 무거? 겁나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 관직, 쌍투, 꾸단.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해야 돼. 무거, 관직, 쌍투, 꾸단. 네. 무거, 관직, 쌍투, 꾸단 더하기 5개. 자, 무는요.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 우리 절동시에 나왔던 애. 거짓 부정 등록했다. 거짓 부정 등록 절동시 3-3. 우리 여기 3번에서 몇 번까지인가? 7번. 이 3번에서 7번까지는 뭐예요? 우리 금쟁이잖아요. 저 밑에 나올 거예요. 금쟁에서 관직, 쌍투, 꾸단.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지.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했지. 투기조장 2가지가 있죠.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투기조장 행위,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투기조장 행위가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개공 등의 업무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외웠었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거. 아무튼 안내문 커뮤니티 뜨면 다 3-3이에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나 중개해주는 특정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자. 그래서 다른 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합니다. 개공의 정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그리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주서 교란행위라고 했죠. 우리 부동산 거래주서 교란행위는 꾸단과 5개니까 어디부터? 6번에서 12번까지를 부동산 거래주서 교란행위. 꾸단과 5개. 자, 이걸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주서 교란행위고, 교란행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잖아, 우리. 포상금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네, 이만큼이 교란행위다. 자, 3-3 할만합니다. 자, 1-1은 12개. 양양이사, 판매명수, 얼비유유. 다 어디서 많이 봤던 글자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다 행정처분에 다 나왔던 글자를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양양이사, 판매명수, 얼비유유. 자, 첫 번째 양은 그 자격증 양도 대여 쪽이에요. 1번만 쪼개면 5명 나옵니다.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자격증 양수받은 자, 자격증 대여받은 자 5명. 2번 쪼개면 8명. 자, 써봐. 그게 시고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등록증을 양수한 자,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여기까지 8명. 이게 한 명만 나옵니다. 1- 고르는 거 문제 없잖아. 다 맞는 거죠. 문제 없죠. 3번 2개. 이중 등록이고요. 등록을 2번 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소속. 사자 잘못 칠한 것 같네요. 자, 이중소속.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동치 1-1이었죠. 이쪽은 절동치, 이중소속은 절동치의 자격정지, 그다음 이중사무소는 임등치, 임시시설물 임등치, 다 1-1. 다 1-1이고. 이거 판매명수. 판매명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 판매명. 특히 좀 7번 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까지만 읽어버리면 3-3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읽고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3-3 땡! 많이 틀려버린다고. 그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잖아요. 이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개공이가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사람 두 사람 서 있네. 1-1. 이렇게 읽어도 되겠구나. 두 사람 서 있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자, 1-1입니다. 이건 형벌 쪽 조심해야 돼요. 7번은 형벌 쪽 조심해야 되고 중개보소 초과죠. 그 다음에 거래동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습니다. 차별 공개했습니다. 차 지정 취소 1-1이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비. 그 다음에 11, 12는 우리가 유사명칭이라고 요즘은 실제 중요한 건 어디죠? 밑줄이 중요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구나.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하기 위해 표시 광고했구나.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구나. 자, 과태료 갑니다. 과태료. 과태료는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한청이 부과하는 걸 과태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형벌이 아닙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이 부과하는 게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500과태료가 중요합니다. 연수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한테 찾아오더니 자꾸 부당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뭐뭐 그랬죠. 뭐뭐 그랬더니 연수가 뭐래? 잔소리 말고 운명이라 들어. 운명을 2번 들어야 돼, 너. 자, 5번 2번 들어야 되고, 누가랑 같이 들어? 징역의 시커먼 개. 징검개. 여러분, 베토벤 5번 교향곡이 이름이 뭐죠? 베토벤 5번 교향곡이 바로 운명이죠, 운명. 여기. 운명. 자자자잔, 이거 있잖아. 네, 그 정도를 알죠, 우리? 자, 그렇죠. 500이 운. 그래서 연수 부당한 설명, 운명, 징검개. 됐습니다. 1번. 연수는 정당한 서의 없이 연수기억을 받지 않았구나. 연수기억은 누가? 우리 개공과 소공이가 실무기억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계속 연수기억 받아야 되잖아. 연수기억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그래서 과태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자,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연수기억. 다음에 부당한 우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우리 저 앞에 있었던 거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 또 가격은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는 거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내가 의뢰받은 물건이 아닌 거지 또 존재는 하지만 내가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 중요한 걸 은폐 축소 빠트리 은폐 축소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입니다. 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건 누구야? 개공이잖아. 개공이니까 당연히 누가 드려? 등록한청에 과태료 부과하죠. 500이야. 근데 이따가 여기 개공이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 이걸 빼먹었다고. 이걸 빼먹으면 백과잖아. 백과.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명시하면서 다 백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쪽에 뭘 빼먹으면 백과고 부당한 표시 광고 세잖아. 세니까 500과예요. 세니까 500과 이거 등록 관청이 부과하는 거죠. 3번은 확인 설명에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 근거 처리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일 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일 땐 500과 소공일 땐 자격정지 대상이었잖아요. 등록 한청 500겁니다. 이게 이제 등록 한청이 부과한다는 거 부탁드리고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누가 부과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4번, 5번은 우리 모니터링 있죠? 이거죠. 인터넷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느냐 이거지. 다시 인터넷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하죠. 누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죠. 이 모니터링 업무는 실제로 위탁 시행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정민, 공공기관, 정보출입연구기관, 민법상 비영리범 이런 데다가 뭐 위탁하잖아. 위탁.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었잖아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실시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누구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 제출을 따지 않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지. 500과. 항이 누가 때리지? 국장이.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뭘 할 수 있냐면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되니 의심되는 표시 광고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정보 게재 요구할 수 있거든. 이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지 말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적혀 있고 모니터링이 적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국장 500이야. 다시 이게 어차피 이 모니터링이 이 부당한 표시 광고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를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적혀 있고 모니터링 적혀 있으면 그냥 국장 500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데? 등록한청이 부과하는데 이 모니터링 위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부과하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야 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모니터링 써 있으면 그냥 국장 500, 국장 500.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의 그 지정 취소가 이렇게 되잖아. 지정 취소가 거, 운, 을, 차, 해, 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정 취소가. 근데 우리 500 과태료가 운, 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500 과태료예요. 이건 지정 취소고 그럼 이건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거죠.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변경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운영규정 위반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정취소이면서 500과태료예요. 이거는 지정취소 사유이기도 하고 500과태료 사유이기도 하고 또 거래정보 사업자가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그 밖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필요 없어. 운명 뜨면 국장 500, 국장 500. 거래정보 사업자 국장 500. 또 협회가 뜨면 고민할 게 뭐 있나? 협회가 위반하면 무조건 500과가 답이잖아요. 국장 500이죠 뭐. 협회는 무조건 국장 500. 무조건 국장 500. 운명징검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안 했다.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뭐 휴기년도 종료되고 3개월 이내 공시가 돼 있잖아요. 또 협회, 지휘회는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 감독상 명령을 하잖아요. 감독상 명령 불응했다. 또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개공, 건전, 징계 해임 요구 등 있었지. 개공, 건전, 개선명령 위반해서 공제규정 위반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어. 개공, 건전, 징계 해임 요구. 원장님의 숙제 검사 불응했어도 국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또 개선명령 협회 뜨면 다 국장 500이야 그냥. 무조건 국장 500. 자, 백과 들어갑니다. 월세 100만 원 밀렸네요. 이복에 방을 뺄래? 라고 문자가 왔는데 잘 보니까 세상에 광고네. 광고 문자 이복에 방방빼 광고 문자.
자, 2는요. 이전 신고, 이전하고 10일 안에 신고가 됐다. 이사비용 100만 원 하면 됩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증에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보증에 센 거 임등치, 약한 거 100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게시하지 않았다. 액자 안 걸었다고요. 이거 과태료 누가 부과하는지는 저 밑에 써 있습니다. 저 밑에. 이게 위반자가 개공이면 무조건 등록관청이야. 이거 개공 위반한 거죠. 이것도 개공 위반한 거, 이것도 다 개공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했다는 사유서, 반납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거지. 여기까지 한 문제. 자격증 반납이니까 누가 부과해야 돼? 여기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격증 반납이니까요. 또 집에다가 숨겨놓고 거짓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저는 이걸 읽을 때면 참 궁금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집에다가 숨겨놓고 나 잃어버렸어요. 사유서 냈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 공무원이 약간 신기가 있어요. 공무원이 이게 보통 나는 보인다. 거실에 있네. 이렇게 걸린 거예요. 대단한 신기죠. 자, 자격증 반납 100. 그다음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100. 이건 등록증 반납이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해야 되겠죠. 폐업과 그 친구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인데 시험이 6번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4개죠. 3월 초과 휴업신고 안 했어, 폐업신고 안 했어, 휴업기간이 변경신고하지 않았어, 중개업이 재개신고 안 했어. 이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열거되어 있으면 이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폐업과 그 친구들, 예를 들어 휴업기간에 변경신고하지 않은 자, 그래도 친구들 100! 이렇게 해야죠. 7번은 아까 했던 개공이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추가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거죠. 다음에 또 개공이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쓰지 않았다. 성명을 거짓으로 썼다. 또 부칙상 개공이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썼다 이거죠.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 7번, 8부, 9번 있죠. 7, 8, 9번은 전부 다 누가 위반한 거야? 전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위반한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근데 잠깐 위로 올라갈게요. 잠깐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1-1에서 자, 우리 1- 몇 페이지? 78쪽에 여기 11번 누구지? 개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개공 아닌 자가 뜨면 1-1, 또 개공이 위반하면 100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개공이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 위반하면 1-1 이렇게 좀 비교 정리. 바꿔치기에서 나오니까 바꿔치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만 자격증이니까 시도지사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다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우리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은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해요. 이거를 바꿔치기해서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외워요. 과태료, 대통령령, 대통령 이름 불러요. 과태료, 이렇게 다들 불러요. 좋아하는 대통령 이름 부르세요. 네. 과태료, 이런 식으로. 과태료, 아무개 이렇게 외우세요. 차마 이게 공개된 인강이라 제가 이름 부를 수는 없고. 자, 과태료, 대통령령,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부령.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다만 늘려도 각각의 금액을 다 넘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과태료 100만 원 이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외우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실제로 뭐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30만 원, 30, 이것도 30, 이거는 50, 여기는 20, 여기도 50, 실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기준은 대통령령 있는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외우기는 어려워요. 이복의 4번까지가 30이잖아. 이복의 자격증 30에 살란가?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이복의 자격증 30에 살란가? 너무 싼가요? 30억입니다. 30억. 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폐업과 그 친구들 20. 이게 4명이서 세뱃돈 5만원씩 해서 20. 이렇게. 폐업과 친구들 20. 이것만 유일하게 20이죠. 나머지 다 50이죠. 등록증 반납. 이건 등이라고 하고요. 등에 광고, 문자. 내 등짝에 광고, 문자. 등, 광고, 문자, 백남바 50. 이렇게.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무리고, 무리고요.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 있습니다, 문제. 과태료 문제 쉽습니다. 형벌, 1-1을 싹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썼으면 1-1 맞고요. 그다음 2종 등록 1-1. 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거래동호 사업자 1-1. 직접거래 3-3. 이렇게 쉽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몇 번이죠?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 거. 이것도 미리 풀어보셔요. 미리 풀어보시고. 연수교 500. 휴업기한 변경. 봐봐, 친구들 나오잖아. 친구들 100. 등록증 반납도 100. 이전 신고도 100. 여기는 개공이 아닌 자 1-1.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드디어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났고 이쪽은 풀어보세요. 직접 풀어보시고 작년에 출제된 두 문제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잠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드디어 2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